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제주도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아직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어제도 상당히 조금 피로감도 있고 좀 뭔가 업무 하는데도 좀 지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좀 일찍 자고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증권사 리포트 좀 체크하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본 다음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뭐 계속 휴가 기간 동안에도 그랬고 휴가 기간 때는 뭐 홍준표 관련된 주, 급등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또 큰 수익을 내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좀 더 관망으로 급등주를 지켜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저평가 우량주, 특히 같은 경우는 유량주라고 제가 써놨네요. 저평가 우량주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배터리 소재 쪽이 상당히 강했었죠. 뭐 처음 있는 흐름은 아니고 6월달 이미 시세를 많이 줬던 종목들인데 그때 제가 또 추천을 드린 이후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뭐 250% 이상 상승을 했고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시세를 주는 모습이어서 조정을 충분히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다루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좀 배터리 소재 중에서도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수소차 대장주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4일 화요일이고요. 현 시간은 8시 13분입니다. 저도 이제 출근을 해서 방송을 빠르게 한 15분 정도만 하고 바로 다시 이제 업무를 복귀해야 돼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주요 지표 강세 섹터 뉴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농부라고 했을 때 이제 주요 지표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들은 날씨를 체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실 농사도 짓고 있는데 매실을 수확을 하려면은 만약에 날씨가 폭우가 오거나 또는 폭풍우가 오거나 지금 제주도가 폭풍 오고 있다고 하죠. 태풍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수확률도 상당히 떨어지겠고 상당히 고생을 하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얻어가는 거는 별로 없고 마찬가지로 어제 같은 경우는 물론 주말 동안에 이슈가 있긴 했지만 지난주에 홍준표 관련된 주는 이미 30%에서 60% 정도 너무 급등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홍준표 관련된 주도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종목, 투자 위험 종목,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종목 수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강한 흐름을 보이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DSR과 DSR 제강을 추천드리긴 했었지만 어쨌든 좀 그만큼 저 같은 경우도 신규 매수를 좀 자제하고 어제는 좀 지켜보는 장이었고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좋지 않았고 빅스 지수도 상당히 높았고요. 이제 그런 대외적인 악재들 그리고 환율도 상당히 요새 높은 편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엔 이제 외국인 수급을 좀 제한하는 요소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 관망 전, 그다음 또 이제 추석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석 전에는 연례적으로 좀 이렇게 현금화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이렇게 저평가 우량주들을 미리 매수해서 분할 매수하는 건 괜찮지만 급등주들은 어떻게 보면 또 확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저평가 우량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말씀드렸던 대로 배터리 소재가 상당히 강했고 이미 6월 달에 시세를 줬던 종목들이고 저도 이제 그 당시 에코프로비엠 다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LNF가 순환매로서 뭐 이대장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양극재. 그래서 뭐 24%까지 상승을 했었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최근에 뭐 기업인 그 스토리도 이슈가 되고 있고 상당히 흐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HN, 에코프로까지 그 그룹주에 대해서도 벌써 한 2달 전쯤에 많이 소개를 했었고 많이 시세를 줬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가장 강력한 재료가 났었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0조 원 그 계약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배터리 소부장들의 이런 흐름을 시세를 주는 큰 재료를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증권사 레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제가 수인 종목으로 3주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후성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저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프로비엠, LNF, 일진 머티리얼즈, 후성까지 이렇게 네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강세 종목을 상당히 오래 갖고 가고 있다는 건 참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조정을 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뭐 과감하게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강세 섹터로 좀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제목을 보면은 홍준표 대장주 중에서는 DSR 제강 설명드렸었고, 애플카 수혜주의자 이제 배터리 관련된 주로는 아머센스, 현우 3기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렸었는데 총 한 6종목 정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대부분 다 급등을 했었고요. 뭐 DSR 제강 같은 경우도 종가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일봉을 보면은 시가가 5% 시작해서 14%까지 급등 후에 이제 4%로 마무리되는, 그래서 한 1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곳이고, DSR이 그나마 좀 약했죠. DSR 제강에 비해서는 좀 약한 흐름을 보였었고, 보시면은 4%에서 시작해서 11%까지 한 6% 정도 상승을 했었고, 아머센스 같은 경우도 아머센스가 어제 거 여기죠. 9%에서 시작해서 25%까지 상승. 현우산업은 0%에서 시작해서 7%까지 상승. 3기는 어제 뭐 특비사항은 없었는데 전 여전히 3기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1%에서 마이너스 1% 시작해서 뭐 크게 변동성은 없었네요. 오히려 좀 빠졌는데 3기 같은 경우는 뭐 애플카 이슈도 있고 배터리 관련된 소재 부품 쪽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하거나 뭐 이럴 때 매수하는 것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목들도 괜찮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주요 지표 일단 보겠습니다. 확진자 수는 1,400명대인데 주말치고는 조금 낮은 수치긴 해요. 한 80명 정도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치고, 오늘 확진자 수도 비슷한 추세일 것으로 보이는데,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때쯤에 그 확진자 수, 주말에는 아무래도 검사량 자체가 낮고 지금 추석 때문에 아무래도 검사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 확진자 수가 더 중요하다. 근데 어쨌든 급증하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라든지 증시 전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가 있겠고요. 계속 강조드리다시피 1차 접종자가 지금 현재 64%, 완전 접종자는 이제 40%, 이번 주 안에 40%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10월 말부터는 당연히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이 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는 또 약간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대한항공 뭐 제외하고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또 제주항공 같은 경우 좋은 흐름을 또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정리해드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어저께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이 좀 빠졌는데, 그래도 코스닥이 차트가 훨씬 더 낫습니다. 현재 상황은 코스닥이 1% 빠지긴 했지만 코스피가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을 좀 위협하고 있는 상태여서 조금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좀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아무래도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보합으로 또 보합 또는 하락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가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이고,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한 관점은, 제 관점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물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은 다르긴 해요. 사실은 금융 규제에서 인터넷주로 묶여서 하락하는 거지, 사실은 이번에 핀테크 규제나 이런 거에 크게 이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지난주 방송에서도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사례를 기존에 제가 항상 같은 입장을 고수했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과대 낙폭대 또는 NC소프트 과대 낙폭대,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것들, LG에너지솔루션 아직 상장 안 했죠. 그 LG화학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이런데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하면 안 된다. 왜냐면 차트가 좀 깨진 상태고, 저점을 확인하고 이렇게 어떤 정도 이평선이 수렴이 된 이후에, 이평선의 이격이 줄어든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5일선이나 21선이 안정을 찾으면 그때 꼭 한 2달, 3달 뒤가 되겠죠.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카오는 어저께 같은 거 더 빠졌죠. 뭐 3%, 4%더 빠졌고, 제가 그날 방송한 이후에도 10% 이상 더 빠졌으니까, 현재는 어쨌든 그 바닥이라고 확인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NC도 마찬가지고요. NC도 어저께 3%또 빠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못해 추매나 물타기에 대한 관점도 제가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하여튼간 일주일 전 정도에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평선이 어느 정도 정배열로 추세 변환이 되는 시점에서 물타기를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물타기를 했다간 6개월을 물릴지 1년이 물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작년과 같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하는 거를 저는 좀 신중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존스 0.76% 상승을 했고 나스닥도 보합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흐름이죠. 코스피가 상승으로 마감된 거와 다우존스도 이제 가치주 중심이기 때문에 상승 마감된 것들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뭐 철강주나 이런 것들도 다시 좀 가치주들이 좀 상승세를 좀 받고 있는 경향도 있는데 뭐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여파는 오늘 어느 정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그래도 그 큰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돼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걱정했었던 빅스 지수, 공포 지수도 어제는 한 7%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일요일에도 이제 매매법 설명드리면서 그래서 뭐 유튜브에 제가 뭐 법학자 훈훈이 매매법이라고 치면은 뭐 나오겠죠. 기존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 여기 단타 종목 매수 매도 방법 이런 것도 설명드렸었고, 기존에 이제 대형주 매매법 이런 거 할 때 제가 항상 이평선을 뭐 강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술적인 분석이나 기술적인 기법에는 상당히 많은 것이 있는데, 물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공부하지 않았고요. 왜냐면 공부하지 않아도 수익이 충분히 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원칙들만 좀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어쨌든 현재 200일선이 깨지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맨 마지막 줄 아래쪽에 있는 연두색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 지금 현재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선, 21선, 61선, 121선 모두 아래에 있죠. 현재 지수가 3127이,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거의 뭐 역배열에 가까운 깨진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200일선만 위협하지 않으면 된다. 그거 뚫리면 사실은 하락장으로 돌아서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200선을 다행히도 터치를 하고 지지하고서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번 주를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또 대외적인 환경이 좋은 상황들이 좀 시그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200일선에서는 한참 멀어져 있죠. 멀어져 있고 현재는 어제 같은 경우 또 21선을 지지하고 있는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신규 매수하기엔 당연히 코스닥 종목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뭐 보합 정도로 비트코인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가 6천만 원 넘었다가 다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뭐 가상화폐 관련된 주들은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은 힘을 좀 못 쓰는 게 맞다. 그래서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차트 자체는 이제 5일, 20일, 60일, 120일 정배열로 좀 초입이었는데 어제 같은 건 또 이렇게 큰 하락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뭐 두나무 관련주로 묶인 하나투자증권은 또 아직은 또 이렇게 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뉴스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코프로비엠이 지난주에 10조짜리 SK이노베이션과 계약을 맺으면서 다시 이제 순환매를 좀 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목표 주가도 상향이 많이 됐죠. 그래서 52만 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됐고, 그 관련된 배터리 소재 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계속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건 당연히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주죠. 수소주. 그렇기 때문에 효성첨단 소재나 코롱인더, 상하프론테크, 유니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것들, 제가 뒷부분에서는 이 중에서 그나마 현재 차트가 좀 가장 좋은 것들 중심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두산피어셀, 현대로템, 효성첨단 소재, 효성화학, EM코리아, 일진하이솔루스. 사실은 여기 있는 종목들은 다 제가 공부 같이 했었던 종목들이에요. 한 두산피어셀 같은 건 한 10번 가까이 공부했었고, 뭐 올해 초에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효성첨단 소재 뭐 이런 것들 다 올해 2, 3월 달에 제가 많이 강조했던 종목들이고, 코오롱인더도 한 2달 전쯤에 제가 수소주, 특히 현대차 수소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어쨌든 현재 최근에 흐름이 좋고, 작년에 뭐 아무래도 수소 인프라 확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됐잖아. 이미 정부 로드맵이 발표돼서 계속 지속적인 기간 수급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대선주 잠깐 살펴보면은 홍준표 관련된 주가 여전히 이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오늘자 기사거든요. 그래서 뭐 윤석열 씨와 현재 5차 범위의 초접전, 그래서 뭐 야권에서는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쨌든 윤석열 주는 조금 이렇게 이런 악재들도 좀 있죠. 악재들도 있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양새고, 아직은 그래도 홍준표 씨 관련된 주가 좀 더 강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윤석열 씨 관련된 주에서는 애니 능률이 그나마 좀 상승세. 근데 그것도 워낙 많이 하락한 데서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기 어려운 것 같고, 일단 유럽 종양학회가 제가 종양학회도 계속 매번 말씀드리고 있죠. 뭐 JP모건 바이오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때 제가 재료들로 이제 상승하는 바이오 종목들을 뭐 작년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그 유럽 종양학회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두한양액이라든지 브릿지 바이오, 이수앱지스 이런 곳들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률 1위부터 30위까지 보고 일단 주요 리포트들 중에서 제가 좀 종목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 좀 체크해 드릴게요. 일단 뭐 1위 같은 경우 상승률 1위는 어저께 이제 쿠키런이 이제 일본 내 앱스토어 그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제 1위를 했죠. 이제 그 여파로 인해서 데브 시스터즈가 오랜만에 다시 상승을 했는데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 사실 작년에 비해서 10배거죠. 10배 이상 상승한 상당히 상승률이 좋은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기간 조정을 좀 받다가 오랜만에 다시 상한가를 갔고 그만큼 이제 확실히 끼가 있는 종목들이 다시 상한가를 가기 훨씬 더 쉽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뭐 나노 CMS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된 램프 그 제조 그래서 제가 파란색은 그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를 하고 있죠. 제가 그리고 또 볼만한 것들은 확실히 어저께 강세 종목이었던 그 2차 전지 관련된 주들인데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LNF가 어저께 24%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LNF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세로닉스의 자회사죠. LNF는 지분을 24% 정도 들고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로닉스가 30% 정도 상승을 했고 그래서 당연히 배터리 관련된 주를 정리할 때는 세로닉스와 LNF를 같이 정리해 놔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 뭐 명신산업과 테슬라 이렇게 같이 묶어서 정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상승을 했고 이제 정책주들이 조금씩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대선 정책주들 중에서 새만금 그 개발 사업에 대한 이슈가 다시 발생을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페이퍼 코리아, 모헨즈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새만금 관련된 주로 따로 정책주로 정리를 해놓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화신전공도 대선 홍준표 주로 신규 종목으로 상승을 한 종목이고 아모센스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된 주로 해서 또 거기다 또 신규 상장주라는 강점도 있죠. 신규 상장주가 다 요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센스도 한 17% 정도 상승을 했다. 그리고 LNF 2차 전지 소재 그러니까 결국은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에선 1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 LNF는 양극재 2위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시총은 반 정도 되고요. 그 에코프로비엠이 10조 정도 되고 LNF가 한 5조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엔시스는 2차 전지 관련된 주 검사주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주면서 이제 홍준표 주로 분류되고 있는 이지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하고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여러 번 시세를 최근에 줬던 종목인데 다시 이제 한 10%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리고 나머지 좀 체크해 볼 만한 건 SK 케미칼 정도 그다음에 뭐 로보로보 이런 것들은 이제 한 종목만 개별 호재기 때문에 뭐 로봇주 전반이 상승세라고 보긴 어렵고 남선알미늄도 진짜 상승세가 좋네요. 또 어저께는 또 SM에서 뭐 그 쌍용차 인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남선알미늄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화성산업, 애니능률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개별 재료라서 일단 그 정도 흐름 결국엔 앞에서 체크해드렸던 대로 2차 전지 소재 쪽이 상당히 강했다. 여전히 전기차, 그다음 친환경차라고 분류할 수 있겠죠.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된 소재 쪽이 여전히 상당히 강하다. 뭐 지난주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알미늄 모두 상승한 이유가 다 똑같은 이유죠. 다 전기차나 수소차에 들어가는 소재, 그러니까 전장 부품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강했다는 거고, 그래서 어제 그 강세 섹터는 일단은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 근데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개별 재료들,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관련된 거는 사실 4개 중에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나마 그 30개 중에서 4개라는 비중이 그래도 있어서 제가 정리는 했지만 오히려 제약바이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유럽 종양학회라든지 이런 개별 이슈들이 있는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소재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종목들 살펴보면은 일단 배터리 소재 쪽에서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던 것처럼 뭐 대부분 다 아시는 종목들인데 이 아랫단에 있는 것들 일단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소형주들 중에선 세로닉스, LNF, 뭐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첨보, 일진머티리얼즈, 대주전자재로, E&D, 후성 이런 데는 제가 기존에 다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새로 이제 배터리 소재까지도 하는 산업군들을 보면은 원익 PNE, 3기, 신성델타테크, 한솔케미칼 이렇게 4군데거든요. 이런 곳들이 아직 좀 큰 시세를 안 줬으면서도 뭐 원익 PNE는 물론 좀 시세를 줬죠. 제가 원익 PNE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좀 최근에 정리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2차 전지 그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주로 제가 이제 많이 제가 이때쯤에 이제 말씀드렸었으니까 그 이후에도 거의 한 이렇게 급등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20% 정도 상승을 했죠. 저도 그래서
한 12% 정도가요. 하여튼 그렇게 수익을 내고 한 것도 인증을 했었고, 근데 지금 물론 하루 지금 조정을 줬고 7% 마이너스 6% 정도 조정을 줬는데, 이날도 사실은 고가를 한번 찍고서 내려간 거기 때문에 뭐 큰 조정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어제 같은 경우도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오히려 이런 차트가 들어가기 더 좋은 거죠. 왜냐면 지금은 이격이 너무 넓잖아요. 지금 5일, 20일, 60일 이렇게 이격이 넓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수렴이 되면은 이제 뭐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뭐 기간 매수세도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익 PNE 말고 3기 같은 경우도 차트가 상당히 괜찮죠. 지금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조정을 주는 이런 것들도 지금 들어가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들이고, 기간 매수사도 상당히 좋죠. 기간 매수세 좋고, 신성 델타테크도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고, 5일선, 60일선 지금 정배열 초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도 좋게 보고 있고요. 한솔케미칼은 대신에 조금 그래도 고가죠. 차트 자체는 우상향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데 그래도 시총이 조금 있는 나머지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이 정도 한 4개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수소, 아까 그 제 신문기사에서도 정리해드렸던 코롱인도, 상하프론테크, 유니드, 효성화학 정도가 이제 시총이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굉장히 차트가 괜찮은 것들. 코롱인도는 상당히 요새 차트가 좋죠. 보시면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정배열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정배열 초입이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차트들, 그리고 5일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당연히 좋게 보고 있고, 신고가 직전에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최근에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코롱인더도 벌써 한 2달 전에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어쨌든 많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상하프로테크, 유니드 이런 데들도 시총이 적으면서도 상승률이 괜찮은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까지만 볼게요. 저기도 보시면은 5일, 60일, 120일, 5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정배열로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 때도 괜찮은 흐름이죠. 이럴 때 들어가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증권사 리포트를 좀 가져왔는데 그 관련된 4개 기업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한솔케미칼, 원익 PNE, 신성 델타테크 3기. 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좋지만 그래도 대형주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요. 3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부품 업체로의 리레이팅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뭐 9,000원이고요. 친환경차 부품, 그래서 애플카 이슈로도 묶였었죠. 그런데 그거 추가해서 엔드플레이트, 배터리 모듈 2를 잡는,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주로도 엮이겠다. 그래서 흑자 전망 2021년 영업이익이 205억 원 정도 흑자 전망 되는 것들도 상당히 강점이고, 신성델타테크도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품 주긴 한데 추가적으로 2차 전지 부품 또 증가세이기 때문에 2021년에 영업이익이 459억 원, 작년 대비해서 244%나 상승한 상당히 좋은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실적 기반 주, 저평가 우량주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원익 PNE도 뭐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던, 일단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주에서는 가장 기술적으로는 앞서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뭐 지분 들고 있는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여전히 끼도 있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하기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한 24% 정도 상승됐고, 하반기에는 또 유럽, 미국 증설 관련 공급이 본격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강점도 있고요. 한솔케미칼도 원래 배터리 소재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뭐 전고체 배터리용 핵심 소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뭐 2024년, 2025년 사업 확대가 예상이 된다는 증권사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4개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오늘은 또 이게 시간이 벌써 또 이게 8시 한 반 정도 돼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일단 업로드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도 이제 10월 재테크 스터디도 곧 모집을 하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